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 댓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 리뷰 무빙 환상적인 별 5개의 슈퍼히어로 사가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장대한 피날레에 도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무빙 외신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빙이 종용되고 전세계 많은 언론에서 극찬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종용 후에 전세계 평가 사이트의 평점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잘 만든 드라마는 입소문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드라마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리뷰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의 무빙 리뷰 기사인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급증하는 슈퍼히어로 이야기에서 웹툰을 서사적이고 감정적인 높이로 끌어올리는 무빙은 시리즈의 창작의 자유가 주어질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시리즈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일부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기도 한 반면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장대한 클라이막스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K-드라마는 내러티브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매력을 제공하여 전세계 수많은 시청자가 즐겨 찾는 엔터테인먼트 형식이 되었지만 시청자를 지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움의 요소와 실험의 자유가 없으면 드라마는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가 추구하는 정서적 고전은 너무나 카타르시스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K-드라마가 도달하는 편리한 제작 방법은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이는 흥분과 독창성보다 편안함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작가가 대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제작까지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여름 두 편의 한국 드라마가 완전한 색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마스크걸을 선사했는데 이 작품은 피날레에서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흥미진진한 새 에피소드마다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급증하는 슈퍼히어로 이야기에서 웹툰을 서사적이고 감정적인 높이로 끌어올리며 무빙으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웹툰을 스크린에 적용하면서 강풀은 자신의 이야기에 얽히고 설키는 수많은 캐릭터를 결합하여 풍부한 캠퍼스를 엮었고 그들 각각의 생명을 불어넣고 빛나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원과 학생들 김봉석, 장희수, 이강훈이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초능력을 지닌 부모인 장주연, 이미연, 김두식의 수많은 모험을 기록하기 위해 과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무빙의 마지막 순간에서 정원고등학교에서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장대한 클라이맥스를 통해 마침내 그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합니다. 이 모든 캐릭터와 온순한 버스 운전사 정계도와 같은 다른 캐릭터는 북한의 초능력 부대를 상대로 모두 뭉치게 만듭니다. 김덕윤이 이끄는 과묵한 북한군은 만만찮은 적이었지만 1차원적인 적대자는 아니었습니다. 무빙의 연장전 피날레가 그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대결은 성과 악의 전통적인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대혼란이 커지고 북한군이 뒷이야기를 통해 그늘에 가려지자 무빙은 가장 매혹적인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악당을 인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충격적인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올 무렵 우리는 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모든 캐릭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일부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희수가 덩치 큰 북한군 권영덕과 마주친 순간도 포함됩니다. 정원고로 달려가는 길에 그가 탈출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주먹에 맞아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이 거인을 위로합니다. 이 진정한 악당은 우리가 적어도 자주 보지 못했던 악당이었습니다. 국정원 간부 민용준과 북한의 김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조차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악당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또 다른 악당 하나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이 문제의 최초의 확고한 뿌리, 즉 악의 시스템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생명이 경시되고 상실되었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권력자들은 그들을 희생양으로 도살장에 보냈습니다. 무빙의 수많은 내러티브 성과는 출연진과 제작진을 포함하여 이를 생생하게 구현한 배우들이 아니었으면 모두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강인함과 취약함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유승용과 한효주는 초능력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헌신이 가장 뛰어난 초능력이라는 인간 히어로로 묘사됩니다. 조인성은 북한 궁궐의 기둥에 있는 홀에서 매트리스와 같은 대결을 벌이는 동안 오페라적 액션이 극에 달하면서 신화적인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드라마 지형에서는 인기를 얻으면 시즌제가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무빙은 크레딧 뒤에 두 번째 시즌의 예고편을 배치해 화면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마땅한 해피엔딩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리뷰 기사 잘 보셨나요? 제가 과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의 기사를 자주 소개하다가 요즘 뜸했던 이유는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에 중국 본토에 입김이 들어간 것인지 언제부터인지 이 매체의 한류 기사가 한류 콘텐츠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로 바뀌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본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질렸는지 첫 줄부터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빙은 시리즈의 창작의 자유가 주어질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의 중국이 왜 K드라마를 따라잡지 못하는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표현의 자유의 억압 때문에 할 수 있는 장르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환타지와 사극 외에는 대부분이 한국 로맨스를 그대로 베끼는 드라마만 난무합니다. 그런데 환타지는 그것이 만화인지 드라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CG 범벅에 과거 홍콩 신화의 리얼한 와이어 액션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맨스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국이 세계 최고다, 중국을 위해서 세계에 도전해야 한다 등의 오글거리는 묘사가 꼭 들어가면서 드라마의 흐름을 끊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면 문화, 특히 드라마 영화 산업이 정체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홍콩의 매체에서 무빙을 부러워하면서 별 5개의 만점을 준 이유도 그들도 이젠 각성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느낌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문화나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견제하려 든다면 중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